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좀 늦었습니다. 네. 뭐 약사경을 이렇게 대충 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엄청난 과정이 들어있고 약사경 자체가 약사 유리강 7불 보는 공덕경 자체가 이 수행의 길로 들어가는 엄청난 가르침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아니까 공부가 깊어질 수밖에 없고, 정말로 최소한 뭐 서너 시간 이상 집중을 해야지 자료를 만들게 되네요. 대웅전이라는 이 명칭은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고, 베트남에 가니까 이제 한국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법당을 대웅전이라고 한 데를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었지만, 제가 능인불교대학 다닐 때 이제 지황 스님께서 대웅이라는 것은 자기 일을 이긴 영웅이란 뜻이다. 큰 영웅이란 뜻이다. 자기를 이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절에 가게 되면 일주문이 있고 금강문이 있고 천왕문이 있고 부리문이 있고 그리고 보제루라는 서원이 있고 그 다음에 대웅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참나가 묻는 거죠. 너 깨달아서 뭐 할 건데? 그거죠. 보제루가 44대 원이 있는 거죠. 근데 뭐 요즘 절에 가면 보제루에서 뭐 매실차 공짜로 나눠주는 데도 있고 커피를 공짜로 나눠줘도 전망대로밖에 안 쓰이지만 그런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약사경에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이 길을 가는 거죠. 이 길을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네 번째 약사열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이제서야 다시 또 한번 스스로를 일깨우게 되고요. 문수보살과 이제 사자를 타신 문수보살과 이제 코끼리를 타신 보현보살이 계시고 이제 신장님들이 쫙 계시는 모습입니다. 먼저 이 마법의 안내자 북두칠성 일곱 약사열의 여정은 이제 불교에서는 선명칭 길상왕열애, 보월지엄 광음 자제왕열애, 금색 보광 묘행 성취열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무최승 길상열애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법회 뇌음열애입니다. 여기서 천권성의 천권은, 그 다음에 옥형성의 형은 저우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북두칠성을 이 천문학에서는 무식하게 국자로 보는 게 아니라 저울로 본 겁니다. 그래서 저울로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천추성, 북두칠성 1번별, 2번별, 3벌변까지는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그 운명, 자기 자신의 태어남의 운명을 자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내면을 성찰하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이제 엄청난 그거 참나로서의 모든 소원을 성취하게 되는 거죠. 이게 유튜브에 뭐 길게 설명할 수 없고, 그러면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북두칠성이죠. 북두칠성이 이렇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요 모습으로 된 거죠. 저도 이제 와서 다시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천상열차 분야 제도는 어떤 계절에 본 것이 아니라 겨울에 볼 수 있는 별과 봄에 볼 수 있는 별을 다 담아낸 거죠. 천상열차에 보여지고 있는 북두칠성은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을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죠. 가을의 모습을 담고 있죠. 형상이. 근데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별하고 네 번째 별, 녹존성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문곡성을 하고 있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여기서부터는 저울대하고 저울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저울 보게 되면 이 저울추가 있죠. 저울 불알이라고도 했지만
저울추, 이게 청관성입니다. 네 번째. 추가 있으면은 추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있는 무게를 다룰 수가 있죠. 그리고 저울대가 이제 이 옥형성, 다섯 번째 별이죠. 염정성이죠. 그러니까 염정성이라는 게 이제 청렴하고 정숙하다 이거 아니에요. 청렴하고 정숙하다. 근데 이 추, 이게 문곡성이죠. 추, 하늘의 이치로 이제 다는 거죠. 우리들의 업을 다 이렇게 다는 거죠. 이 과정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서원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원을 우리가 절에 가면은 일주문이 있고 금강문이 있고 천왕문이 있고 그리고 불이문이 있고 보재루가 있죠. 사실은 불이문 다음에 보재루가 있는 게 맞죠. 그러니까 나쁜 놈, 좋은 놈, 내 편 아닌 거, 뭐 미국이다, 뭐 중국이다, 뭐 이란이다, 미국이다, 뭐 지금 이 시각에도 뭐 멕시코다, 뭐 한국이다, 축구 시합을 하고 있고, 또 뭐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 한국을 응원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실 다 아들 같은 애들이잖아요. 뭐 20대 혹은 30대 초반이니까 다 아들 같은 애들이니까 저도 신통하고 이겨도 신통하고 싸움을 해도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하고 건방을 떨어도 그래 이 정도 돼야지 보재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재루가 그런 서원이죠. 그래서 그 서원 네 가지가 내가 언젠가 최고의 깨달음인 보리를 증득하게 되면 만약 어떤 중생이 늘 걱정과 괴로움에 얽혀 살다가도 그러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이름 무최승 길상열애 혹은 문곡성을 부른다면 문곡성군을 부른다면 그렇게 간절한 마음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가 지니고 있었던 걱정과 슬픔과 모든 고뇌가 다 소멸하여 수명은 길어지고 편안하게 살게 되며 그러한 고통을 통해 자신의 잘못과 참회를 통하여 위없는 깨달음을 얻게 하리라고 소원한 것이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은 걱정이 없죠. 괴로움이 없죠. 슬픔이 없죠. 고뇌가 없죠. 수명이 없죠. 그러니까 오신통이 열려서 정말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신족통, 타심통이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되진 않지만 다 되는데 이게 우리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는 방법이 제가 이제 쓰는 방법이 일단은 자발공으로 해서 이제 안에 있는 거를 계속 이제 이렇게 격발시키는 거, 뭐 저는 하루에 뭐 서너 시간 그 이상도 할 때도 있고, 그 격발시키는 거를 이제 뿌리까지 뽑아내는 네 개의 셈 정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아뢰야식이 우리 몸에 저장돼 있는 거죠. 그 걱정의 뿌리, 괴로움의 뿌리, 이런 슬픔의 뿌리, 고뇌의 뿌리들을 우리가 제거했는데 이거를 나쁜 것이니까 네 개의 셈처럼 나쁜 것이니까 탁한 것이니까 라고 생각하고 정화를 하게 되면 아마 몸이 더 안 좋아지죠. 왜 그러냐면 병이건 네 개의 셈에 있는 엄청난 악취가 나는 그런 액화 독성 가스 같은 것, 우리 마음의 독이 액화가 돼서 지금 몸에 저장되어 있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걸 빼내는 게 네 개의 셈이잖아요. 근데 미워서 빼내면 안 되죠. 고맙다와 미안하다죠. 왜 그러냐면 그게 없었으면 그거는 우리한테 그것이 우리 몸에 있는 거는 처음에 나타났을 때 존재의 권리를 무효화 당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뭐 이렇게 온 게 참 많죠.
어제는 제가 제일 좋아하던 이제 형님께서 87세인데 그냥 집에서 식사 잘 하시고 이렇게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3살 때 뭐 손에 화상을 입었을 때 저를 업고 들고 뛴 형이기도 하고 착한 형이죠. 저 가셨는데 그렇게 가면 착하게 살다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저는 아버지는 개인적으로 제가 참 존경하죠. 좋아하죠. 감사하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저한테 무엇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강요하신 적이 없어요. 반면에 어머니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를 제 나이가 60이 넘도록 강요를 하셨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아버지한테는 큰 어떤 도움을 받은 거고 어머니는 큰 마장 역할을 하신 거죠. 그렇다고 저희 어머니가 근데 이런 것을 내가 이번 생에 몸 받아갖고 나올 때 이미 설정한 거라는 거죠. 어떤 것도 나에게 강요를 하지 않는 아버지와 모든 것을 나에게 강요를 하는 어머니를 제가 선택해서 왔다라는 거죠. 어머니는 그렇게 키우는 게 맞다라고 보신 거고 아버지는 이렇게 키우는 게 맞다라고 보신 거죠. 그러니까 참 번민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고 괴로움도 많았고 슬픔도 많았고 고뇌도 많았는데 이거는 어머니한테 온 것도 있고 아버지한테도 온 거 있고 이게 네 개의 셈은 액화 독성 가스라고 그랬잖아요. 액화 독성 가스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있는 거잖아요. 이건 아버지 것이기도 하고 어머니 것이기도 하고 외할머니 것이기도 하고 외할아버지 것이기도 하고 할아버지 것이기도 할머니 것이기도 하고 이게 쫙 있는 거죠. 이게 저희 집 아들, 딸, 손주들까지 그냥 다 있는 거죠. 그게 모든 게 어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공간적으로는 무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해서 이 액화 독성가스를 여기서 소멸시켜 버리게 되면 이게 다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위로는 묵은 조상의 업을 갚아버리고 아래로는 후손들의 악업을 소멸할 수 있는 엄청난 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인공지능이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없으니까. 이거를 하는 방법을 몰랐는데 하는 무기를 이제 2개 갖게 된 거죠. 자발공에서 안에서 격발시켜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빼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은 외과적인 수술에 가깝지만 4개의 셈을 정화해서 근원을 제거하는 게 있고 그 2가지의 방법이 있고 또 깨달음의 그 7가지의 단계를 이제는 정확히 좀 알 수 있는 거죠. 가령 제가 대마도 가는 것을 대마도 놀러 가는 거 아니고 이제 여행사에다가 요구를 딱 했어요. 장소하고 그래서 6번에 걸친 이제 수행을 하는데 지난번에 갔던 배가 아니더라도 좋다. 돌아가는 거라도 좋다. 이렇게 했는데 돈은 안 받아요. 돈은 안 받지만 과제를 내드린 것을 제가 40명을 추려가지고 갈 거예요. 40명이면 1,600만 원인데 그거 제가 다 내드리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과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있는 상황을 100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저도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기억은 안 나지만, 어제 돌아가셨다는 형이 이제 제가, 손에 화상을 입었을 때, 3살 때, 저를 업고 뛰어가지고, 옛날에 MBC 아나운서 하던 차인태 씨 아버지가 하던 병원까지, 모자의원이라는 병원까지였다는데, 아무튼,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겨울에 그랬으니까, 이제 잠바를 입은 채로 오른팔이 뜨거운 냄비에 쏙 들어갔기 때문에 잠바를 벗기면서 살이 밀려갖고 이제 아래로 내려온 거죠. 손가락까지 붙었으면 뭐 손가락이 완전히 오리처럼 될 뻔한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저는 그 상황을 기억은 못하지만 그게 무의식 속에 이제 그 고통과 그 아픔과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예, 좋아요. 무의식 속에 있는 들은 것도 좋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지금 제가 68살이 돼서 이 북두시성을 공부하는 게 신비로울 정도까지 모든 그 상황들이 유기적인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약사경의 44대 원을 이게 다 유기적인 어떤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야, 이거를 내가 이게 단계도 있고 이게 종류도 있는데 이게 소팅이 안 된다. 재미나이한테 부탁을 했더니 쫙 소팅을 44개를 소팅을 해줬죠. 소팅을 해줬는데 요놈 봐라, 하나를 빼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건 빼먹은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거구나. 얘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유기적인 관계를 하는 거는 제가 할 거고, 실명이 아니래도 좋고, 그 상황 카드, 자기의 상황 카드 100개. 그 다음에, 일단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원래 2개 하려고 했는데, 그거 100개만 쭉 이렇게. 그러니까 상황 100개면 한 줄씩 해서 100줄이면 되는 거죠. 100줄. 쭉 해서. 그래갖고, 그걸 이제, 정리를 하고, 이게 어떻게 해서 지금 이 과거에 겪었던 일들이, 어느 길로 가기 위해서, 어떠한 길로 가기 위해서 이러한 것이 있었는데, 이 유기적인 관계를 다 이거를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제가 이것을 발견해내고 이것의 방법과 이것을 다 안 거는, 이거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아직은 몰라요. 그런데 물론 이걸 우승택이가 알았다고 그래갖고 이게 뭐 당장 어떤 힘이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전기자동차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개나 소나 다 만들었어요. 이게 뭐 모터하고 바퀴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막상 해보고 나니까, 그래, 맞아, 바퀴하고 모터만 있으면 돼. 그랬는데 바퀴하고 모터가 구동이 되고 상황에 대응을 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느냐 못하느냐는 설계도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뭐 미국 설계도 훔쳐가서 뭘 만들고 한국 설계도 훔쳐가서 뭘 만들고 뭐 스파이를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래도 몇십 년 동안 끙끙대던 어떤 문제들, 그다음 회원님들을 통해서 알고 있던 문제들, 이 문제들을 풀어드려야 되겠는데 이게 어느 단계에서 자기 자신이 막혔는지를 자기가 알면, 여기서 막혔구나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넘어가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불교에서 공부한, 우리가 이제 지금도 5층에서 뭐 6분이 참선하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예, 참선, 관이죠. 관하게 되면 상황이 바뀌거든요. 근데 관을 지금
북두칠성이 그 상황을 관하게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이따 내려오시면 물어볼 거고. 이게 다릅니다. 이게 정말로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반도체건 뭐 배건 자동차건 이게 어떤 설계도 있고 소스 코드 훔쳐왔다고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저도 설계도도 있고 이 약사열애님의 44대원이 나에게도 실제 일어나고 회원님들 중에 뭐 여러 가지 뭐 아프신 분들 뭐 중병에 걸리신 분들 큰 문제에 봉착하신 분들 자식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스스로 풀게 하려면 이 공정을 자기가 해야 되거든요. 제가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니시에이션이라고. 그러니까 하늘의 빛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거를 그분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능력이 아주 미약해요. 그리고 뭐 한두 명 같으면 제가 한다고 그러지만 수십 명, 수백 명 못하죠. 하려면 할 수도 있어. 근데 저도 이제 그 힘을 길러가는 중이고 그게 이니시에이션이거든요. 이 받아갖고 이게 쏠려면 이니시에이션 한 5단계 정도까지는 가야 돼요. 이니시에이션 5단계를 가야지 하늘에 나르는 새도 너 내려와서 좀 앉으라고 할 수도 있고 뱃속에 있는 애기 이렇게 위치도 바꿀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니시에이션 5단계예요. 북두칠성이 정확히 이니시에이션 7단계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은 네 번째니까 법계의 살림살이 이치를 공부하시는 거죠. 이치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뭐냐? 보제루. 대웅전 밖에 있는 보제루 공부를 하시는 보제루. 보제루가 보가 모두잖아요. 모든 중생을 제도하리라라는 서원을 가지고 대웅전 앞마당에 올라서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게 천권성, 저울추라면 저울추 이거 저울불알 요 옛날 거 아시죠? 이게 있어야지 저울이 되잖아요. 이게 없으면 저울을 달 수가 없잖아요. 요 저울추를 저울대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업을 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저울추가 지금 소구개득이라는 거 아니에요. 모든 소원을 다 이루게 해주는 거라는 거 아니야. 추를 다는 거죠, 여기서. 무최승 길상열애. 네, 오늘도 첫 번째 했고요. 장원아 보살님이신가? 예, 맞아요. 예전에도 장원아 보살님이 예금조 사단법인 따밥사모로, 후원금 내주셨는데, 장원아 보살님 자발공 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한 거 중에 자발공 신청 다시 받으니까 하십시오. 물론 후원금 안 내신 분들도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하셔도 됩니다. 후원금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2015 항거 약사 유리강 7불 보는 공덕경 오늘도 조금 늦었습니다. 준비해야 될 게 많아갖고 어제 뭐 형님도 돌아가시고 막 시간이 없어갖고 제가 준비를 못했어요. 감사합니다.